안녕하세요, 부모님들. 오늘 시장이 많이 살아났죠? 음, 자, 시간별 투자 공업 보면, 윤정님 안녕하세요. 외국인들 매도세는 뭐 끊이지 않죠? 대단하죠? 뭐 하루도 끊이지 않고, 요새 기관들이 좀 받쳐주면서, 시장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 코닥 시장은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강하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기관이, 마지막에 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관이 더 매수세가 좋아져서,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음, 힐 차트를 봐도 이 오늘 이번 주 종가상 내일까지 종가상 이 60주선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역시 잘 살려주고 있죠. 이후에서 끝나는 게 무척 중요하고 내일이 금요일이라 좀 금요일장이 항상 안 좋아서 도한 친구님 안녕하세요. 항상 좀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내일도 이후에서 잘 끝나주면 금요일 불안한 시장과 상관없이 잘 끝나주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 이 오늘 주제는 메타버스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봐야 될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많죠. 이게 맥스도 급등했었고, 넵튠, 아지에스텍 등 여러 종목들이 급등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관해서 좀 볼 거고, 어, 우리가 매수할 만한 종목들, 이 형님 안녕하세요. 과연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은지에 관해서도 한번 짧게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베팅 방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결국 미래에 있어야 되죠. 자,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이 위험 자산, 이 투자기 때문에 과연 메타버스라든가, 그죠? 메타버스 당연히 그리고 전기차, 그죠?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 미래가 가야 될 길이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한 이유가 바로 미래 산업에 우리가 투자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지 과거 산업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종목들이 거의 이제 미래 산업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은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너무 높이 올라간 종목들 이런 거 종목들 말고 적당한 위치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 메타버스 보기 전에 HLB 잠깐 보고 갈게요. HLB 때문에 멤버님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또 HLB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HLB 잠깐 보면, 이 베트남에서 좀 기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보건부, 굿모닝 베트남에서 출처인데, 국내 생산 코비드19 백신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베트남의 국내 생산 코비드19 백신이면 결국 나노젠 나노코박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말까지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나라 전체를 새로운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백신 치료제 그리고 생물학전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에 알려드렸는데 물론 이 베트남의 이 백신이 나노젠 하나만큼 나노코박스 하나만큼은 아니에요. 뭐지 코비박도 있고 ARCT인가 뭐 그것도 있고 그래서 mRNA 관련 이런 종목들도 있고 백신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을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점점 가시화되고 구체적화돼 가죠 지금. 그러니까 긴급 승인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호날 회장이 이 큰 돈을 투자해서 공장도 늘리고 그러고 이 백신 생산도 늘릴 거기 때문에 과연 만약에 승인 날 자신이 없으면 큰 돈 갖다 공장 짓고 투자하고 안 하죠. 실패를 몇 번 거듭해도 결국은 승인도 나고 백신 생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 바람에 이제 HLB나 HB가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노젠 회사 관계자도 아니고 보건부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승인 날지 안 날지 모르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게 만약에 승인이 안 나 떨어지면 또 회사 욕 엄청 하겠죠. 그거 모르는 거죠. 우리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귀신이 아닌 이상 뭐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니까 대응하는 거죠. 예를 들어 HLB는 난 단기 치고 갈 거야. 그럼 당연히 단기 치고 나오면 되는 거죠. 장기로 갈 거면 어차피 하루하루 떨어지고 올라가니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고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일단 이 투자자금의 동향과 공매도를 좀 살펴보면 자, 공매도가 많이 좀 줄고 있죠. 그래도 어쨌거나 3%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제법 좀 줄어가고 있는 편이고 이것도 7%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3%대로 좀 줄어들었고 HLB와 셀트리온 도대체 왜 이렇게 공매도들이 이제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해요 진짜로 보면.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웬간히 공매도들을 해요 진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HLB 생명과학도 공매도가 3% 조금 늘긴 했는데 이 대차 거래 내역을 봐도 이게 크게 이렇게 위험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HLB나 생명과학은 공매도가 좀 있긴 해도
일단 참 신기한 게 귀신 같죠. 이게 보면 저희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게 공식은 아니지만 거의 잘 맞아요. 깨면 안 된다는 얘기. 여기 19년도 10월달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제가 선을 그어놨죠. 이렇게. 근데 딱 찍고 돌아나가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깨면 진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20주선까지 각오해야 돼요. 근데 요걸 찍었을 때 또 저런 뉴스가 나오죠. 그 대조 백신 뭐 이런 얘기. 짜미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차트가 많은 걸 말해주진 않지만 차트가 반응하는 자리가 저런 뉴스나 기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제 어쨌거나 HLB나 HL생명과학은 내일 뭐 하루 정도 쉴 수는 있어도 항상 반등에 따라 좀 밀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옆으로 가는, 옆으로 좀 횡보라도 해서 가주는 이런 구간들이 필요해 보이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은 회사들인데, 결국은 주식은 항상 누군가 그래도 주식은 시간을 사는 거라고.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까 우리가 매수 타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달러를 잘 보면 돼요. 달러가 좀 유익 있게 보면, 1100원, 1200원대 올라가면 이제 주식시장 올라갈 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올라간 거죠. 딱 거꾸로 이제 달러가 너무 떨어져 있고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살아나 있으면 원화가 너무 비싸고 달러가 싸기 때문에 또 역전될 확률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좀 생각하는 이런 습관들이 필요하고 HLB나 이 G3BNT 이제 사명 바뀌는 거 아시죠? HLB 테라피틱스가 바뀔 거고 HLB 파월 매각이 돼서 자꾸 살펴보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살아나서 상당히 다행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났다고 해서 태윤님 안녕하세요. 월봉에서 이 많이 높아서 지금 반등하는 종목들을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난다고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금방 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주식을 한다는 건 등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등산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산이라는 게 등산을 시작해. 그러면 왼쪽 산에서 사야죠. 그래야 이걸 먹는 거 우상향. 자, 어느 정도 정상에 가면 떨어지야 돼요. 우리 하산할 거야. 우측 산에서 하면 안 돼요. 근데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죠. 여기서 올라간 산이 너무 깊으면 매수하지 않고 떨어져도 역시 매수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바로 여러 가지 종목들, mRNA 관련 종목들인가 여러 종목들이 다 우측에 있어요. 이렇게 우측산에 있다는 얘기예요. 좌측의 등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사야 되는데 우측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우하향의 길을 걷는 거죠. 여기서 하루 반등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싸다고 생각하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얘기죠. 55,000원짜리가 28,000원이 된 게 아니고 2,000원짜리가 아직도 28,000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주식을 보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HLB는 여기까지만 보고 실적으로 멤버님 늘어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HLB 때문에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저 종목들을 안 챙겨볼 수가 없어서 매일 조금 챙겨보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월봉 기준으로 매수할 종목들이 있나 한번 볼 건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옵티시스 같은 종목들이 예전에 3,900원 하던 게 이렇게 고점을 찍었습니다. 10배 찍은 거죠. 찍고 우하향을 탔죠. 9.2번 찍고 여기서 반등한다 그래서 물론 이런 종목들이 빨리 반등하면 더 반등하긴 하지만 단기 단타하면 모를까 중장기로 들고 하기엔 부담이 되죠. 10배 맞고 떨어졌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 패스. 일단 저는 패스고 만약에 이제 일본 같은 데서 이렇게 반등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 순간 단타 하실 분들은 단타 들어갔다 바로 매도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월봉 기준으로만 일단 우리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찾고 있는데 포세스죠. 포세스도 이렇게 보시면 대단하죠. 이 친구. 저점이 3,000원, 이때 저점이 얼마예요? 2,000원 하든지 17,000원 이렇게 찍었는데 결국 전부 다 이 시기화선 기준으로 600신호로 나가줘야 돼요. 지금 사기에는 애매한 위치고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들이죠. 주봉에서 봐도 일봉에서 봐도 역시 만약 난 커세스로다 진짜 단기 단타 치고 싶다. 왜냐면 이때가 기준이 이제 8월 달인데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이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 싶으면 5일선 기준으로 매수 깨면 바로 매도. 그래서 만약에 몇 프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잘만 하면 이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두 번 매수해 볼 만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자, 선익 시스템이죠. 다들 없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낮은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밑에서 3,000원 찍고서 이 친구들 이거 10배. 다 10배 올라갔다 조정 중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 다시 돌아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깨지 않아야 될 자리에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이렇게 아직 밑에들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원체 많이 올라 있다 깨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아직은 단기 단타 아니면 전부 다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얘기를 해놓고 하기 하놓고 패스하러 좀 그렇죠. 자, 에이턴이 좀 유일하게 매수할 만한 종목인데 이렇게 보시면 잠깐 타이밍을 놓쳤죠.
자, 여기 20개선 딱 지켜주고 찍고 들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엄청나게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매물대를 다 뚫어놨기 때문에 20개선 지켜주는 자리가 중요해 보이고 주봉에서 이제 우선 회복해줬죠. 만약에 내일 금요일날 20선 회복해주면 20선 돌파 안착할 때 딱 매수 깨면 바로 손절하고 다시 5주선이 와서 지켜주고 돌아 나간다면 매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대응하는 게 좋고 일봉에선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죠. 아마 이 친구 5일선에 20일선까지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 그죠? 그러면 주봉에서 이렇게 5선까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러면 5선 지켜주고 돌아 나가는 걸로 확인하고 매수하면 에이트원은 몇 가지 기사를 살펴봐도 이 메타버스에서 조금 승부를 보려고 하는 뭐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죠? 에이트 어떤 관심을 갖고 자이언트 스텝도 너무 대단했어 이 친구. 대단하죠. 뭐 이런 친구들은 또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일단 추세는 유지가 돼 있어요. 5개선 잘 유지가 돼 있고 파인트 어제 좋던데 자 주봉에서 보셔도 이렇게 이제 회복해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5선 지켜주면 매수 끼면 바로 매도. 일봉에서도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단기 단타로 대응이에요. 너무 높아요.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 한빛소프트가 참 살만한 위치에 왔는데 문제는 재무가 좀 상당히 별로. 저번에 봤는데 PBR이 벌써 7배.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니까 이럴 수 있고 시총이 1100억짜리죠. 자, 시총 1100억짜리 회사가 이 매출 되게 약하죠. 매출 부분이 너무 약해서 반 정도 됐는데 이 현금이 거의 없어요. 30%. 사실은 불안해요. 근데 차트가 좋아요. 자,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 찍어줄 자리 시켜서 딱 찍었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돌아 나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예,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재무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고 사실은 이제 종목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종목이 YJ 게임즈예요. 이게 좀 마음에 들어요. YJ 게임즈 차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고 있는 종목들 그죠? 자, 여러 가지 추세가 바닥에서 잘 돌아 있다가 쭉 날아가다가 쫙 무너졌죠. 지금 시장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1,800원대죠. 그죠? 잘 지켜주고 있죠. 이것만 잘 지켜주면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물려도 크게 걱정할 게 없고 이날을 기준으로 2월달 그리고 이때가 7월달 꽤 급등했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조정받고 이렇게 저점이 와 있죠. 이렇게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YJ 게임즈가 오늘도 급등했는데 어쨌거나 한두 번 또 밀려주면 유일하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YJ 게임즈들 자체가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이 많이 엮여 있죠. 그래서 자리나 위치가 사실은 YJ 게임즈가 제일 무난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관종해 놓고 보는 중이고 한번 멤버님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위적 스튜디오는 뭐 너무 강해서 패스. 아이진 얘기 듣자 아이진 이게 착 떨어지는 거. 얘기 듣지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월봉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그런 게 있습니다. CMS에도 한번 거래 정지했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나가게 주는데 한번 저런 이력이 있으면 저는 이 사기 매수하기 싫더라고요. 일단 찍을 자리는 찍었어요 20개월은 여기. 그래서 이걸 찍고 돌아나가기 위해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런 종목은 이력이 있으니까 너무 큰 비중을 실지 말고 자리하고 차트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만도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비중으로는 상당히 도전해 볼 만한 자리에 있죠. 웅진 C급의 CMS에드 같은 종목들이 교육 관련주이자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맞습니다. 집세 미디어도 꽤 유명하죠. 찍을 자리 찍었죠. 근데 역시나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내동매매 했을 때 집세 미디어 좋다고 막 내동매매 했을 때 무서움 이런 거죠.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겠죠. 지금 이렇게 박스권도 다 하단이 이탈했고 근데 찍을 자리인 20개월 찍었기 때문에 요거를 딱 지켜주고 돌아 나가야 돼요. 요거 못 지켜주면 추세 그냥 깨지죠.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역시 단기 단타로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우리가 본 종목 중에 지금 YJM 게임즈하고 한빛소프트가 위치적으로는 제일 좋은 위치에 있죠. N게임도 굉장히 강하고 좋았었는데 2,000하던 주식 6배 올랐죠. 지금 5개월 선 깨놓고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안한 종목이고 주봉에서도 추세는 깨져 있죠. 일봉에서 이제 바닥 박스권에 있는데 이때 한번 상한가 쳐가긴 했는데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깨지 않으면 매수 깨면은 역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젠백스 링크가 여기 들어와 있죠. 아주 좋죠. 이 차트 YJM 게임하고 똑같죠. 그죠? YJM 게임처럼 이게 쭉 잘 상승하다가 더군다나 유식해서 밑에 있고 이식해서 찍고 돌아나갈 만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해도 무조건 매수죠. 이 친구는. 분할로 추가로 또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IM 종목은 20개월 선을 깼는데
이런 친구들이 동전주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 불안해서 일단 패스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일단 동전주는 좀 애매해서 자 텔레치스도 결국 20개월 근처 왔는데 이걸 지켜주는 자리가 무지하게 좋아 보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일봉에서 돌아 나갈 만한 위치에 있죠. 텔레치스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차량용 관련해서도 그리고 근데 어차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이 69,400원에서 22,000원. 요 20개월만 다 지켜주면 여기가 이제 과거 속에 가거든요. 여기를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YJN 게임즈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젠백스 링크 한빛소프트는 재무 때문에 약간 패스하고 그리고 YJN 게임즈 젠백스 링크 텔레치스 요 자리 지켜주는 거 확인 이게 세 종목 정도를 잘 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 멤버님들 가온미디어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온미디어 제가 여기서 왜 그때 사라고 그랬죠? 여기서인가요? 여기 사가지고 짱 날아가는 거 조금 먹고 나왔더니 계속 날아가는 자 이런 상황이 어차피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런 종목도 여기서 사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장기 투자 종목이 아니라 많이 놓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월봉에서 원체 많이 찍고 왔죠. 이 3,400원 하던 종목이 거의 9배 뭐 이렇게 찍고 왔기 때문에 이 8배죠. 뭐 이 친구를 다시 사긴 그린데 기술적으로 보면 1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이 순간 단기 단타에는 맞아도 역시 물렸을 때 대응을 못하면 좀 힘든 주식이라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20분 회복해줬죠. 여기서 돌아나갈 수 있으니까 상황은 좋아 보입니다. 한컴 MDS도 멤버들 기억하시죠? 우리 매수매도 진행했던 거 이 친구 여기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 같아도 이거 난리 났었죠. 뭐 이렇게 다시 제자리 왔습니다. 거의 우리가 그때 매수했던 가격이 저희들이 15,600대 같은데 그죠? 그럼 차익 실현하면 이런 거 이거 어떻게 장기 투자해 그죠? 이런 거. 자 거의 제자리 왔는데 60개월 선 찍고 다시 돌아나온 매수 타이밍이 돼서 일단은 한컴 MDS는 거의 제자리가 온 거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6,000원짜리가 거의 3만 원대 한 다섯 여섯 네 배 올라간 거죠.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봉에서 보면 자 일봉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편하시죠. 우리가 이 종목 매수매도 진행했던 거라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한코인데스가 끝난 건 아니지만 추세는 우하향이 맞기 때문에 60개월 선에 이런 걸 지켜주고 돌아나갈 때 매수해 주는 게 맞습니다. 덱스터도 뭐 너무 핫해가지고 패스. 뭐 월 최고점 찍었죠. 뭐 이제 세력들도 많이 수익 누렸을 테고. 자, 웅진 싱크빅도 역시 이 종목 안에 있습니다. 매수해야죠. 이렇게 오랫동안 다중바닥거리고 상승했다 조정 이식해서 찍고 돌아나가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올 수도 있지만 원체 가격이 싸다는 판단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기다리는 이런 상황을 보는 게 좋습니다. 원래 이 매도 타이밍이 제일 어려워요, 형님. 그거는 고수들도 어려워요. 고수들도 매수보다는 항상 매도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그렇죠. 언제 매도해야 되나 이게 어렵고 우리 결정하면 이제 장기 투자하고 이제 이 수익하고 나눠 놓고서 단타도 있고 장기 투자들은 그래도 조금 수익을 내서 매도하려는 편이고 단기 투자는 뭐 짧게도 내요. 5% 10%씩 수익도 그렇고 근데 장기 투자는 마음 편한데 단기나 이런 건 저도 힘들어요. 이 저기 수익 내기가 저 어디서 매도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자 이스트 스포트 이 종목 상당히 좋은데 다중바닥 잘 그려놓고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시장 무너지면서 딱 깨졌죠. 자, 찍어야 될 식교선 찍었고, 우리나라 시장이 환율이 1200원 돌을 정도로 무너졌을 때 식교선 갔죠. 근데 지금 5개월선, 이렇게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선 회복할 때 좀 잘 보셔야 되고, 주봉에서 이번 주에 5주선, 2주선 회복해주고 안착해주는 추세 턴이 돼요. 그래서 이스 스포트까지는 좀 봐야 돼요. 굉장히 잘 아시죠? R집, RFTP 뭐 이런 거. 요것은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1선만 깨지 않으면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안 좋아지면 바로 비중 줄이거나 손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20개월선까지 항상 밀릴 수 있어요. 모든 주식은. 그러면 꽤 크죠. 우리가 여기서 20개선까지 밀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꽤 아프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응이 필요해 보여서 근데 장기적으로 좀 보면 이게 꾸준히 모아가면 이스스포트 같은 종목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동아일텍 편입했다고 그랬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동아일텍 좋은데 찍을 자리 찍었죠. 20개월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못 사는 종목이 아까워서 기다렸더니 우리가 살만한 위치에 왔죠. 뭐 깨지면 20개월 사면 되고 사실 이 친구 순간 스팅하면 나 팔려고 했거든요. 스팅 안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잘 찍어준 자리라 동아일텍은 관심 있게 보는 걸로. 자, YJM 게임즈, 젠백스 링크, 웅진 싱크백, 그리고 동아일텍 이렇게 관심 갖는 걸로 이렇게 그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호 DSP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번 달에 20개월 회복해서 무조건 더 사야죠. 준비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안착하고 돌아나가시길 바라고. 주봉에서 어제 이 깜짝 놀랐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딱 해서 이렇게 5선이 안착해주면 100점 만점이 되고
자, 일봉에서 일단 5선 회복해줬습니다. 안착해줬고, 일단 이런 자리들만 깨지 않으면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죠. 넵튠이 급등했죠. 오늘 넵튠이 급등을 했는데, 이 메타버스 개발사 퍼피레드 지분 44%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링크인데, 이 카카오 게임즈 계열사죠. 넵튠이 모바일 메타버스 개발사 퍼피레드 지분을 44%를 확보했다고 오늘 밝혔죠. 이 퍼피레드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이 3차원 소셜 서비스 퍼피레드 개발사인 트라이드 커뮤니케이션을 모태로 지난해 설립됐다고 합니다. 메타버스의 모든 기능을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이런 형태로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넵튠의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딱 찍을 자리 찍을 때 뉴스가 이렇게 사실은 애매해요. 3,000원짜리가 이렇게 10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는데 지켜줄 자리 이 시켜서만 지켜주면 되거든요. 요거만 잘 지켜주고 요거 깨면 난 바로 손절할 거야. 이런 각오만 있으면 들어가 보면 난 일단 오늘 높게 떴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이틀 밀렸을 때 들어가는 게 좋고 반드시 손절 라인 갖고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맥스트 같은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죠. 지금 보면 아까 순간 끼 올라갔는데 신규 상장주 대응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오늘 약간 스마트 환경에 대한 좀 이슈가 있죠. 이렇게 보면 맥스버스 통한 스마트 환경 사업 준비. 예전에 이 맥스트가 얼마나 시대를 잘 타고 났냐면 막 우리나라 시장이 막 메타버스를 엄청 핫할 때 딱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순간 사연상인가 같았어요, 이 친구. 대단하게 갔었는데 이날인데 그냥 뭐 상 이틀 졌다 또 상 또 상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얼마 올라간 거야? 이게 저점이 3만 원짜리가 거의 한 10만 원대 가까이 순간 3배를 하는 쭉 우향 탔죠. 자, 우하향을 탈 때 이 종목이 턴을 하기 위해서는 20주선 돌파 안착이 필요한데 21선 돌파했습니다. 대응할 때 21선 딱 기준으로 매수 깨면 딱 손절할 까고 하셔야 돼요. 문의지 아시죠? 신규 상장에서 우하향기를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딱 손절 각오 생각하고 들어가 주면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에서 일단 우선 회복해줬는데 내일이 금요일이죠. 이 금요일 종가상 우선 회복해주고 다음 주 우선 안 깬다 그럼 매수 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단기 단타하는 게 좋고 단기 단타를 할 때는 반드시 비중 줄여놓고 작게 해놓고 분할 매수하고 딱 손절할 각오 이렇게 좀 실력을 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영우 괜찮아요. 영우 DSB 제가 봤을 땐 나쁘게 안 보여요. 일단 위치들이 낮잖아요,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어떻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지네스텍도 결국은 찍어주고 이번 주 그러니까 10개월선 이렇게 돌파해가지고 나가죠. 물론 여기서 샀으면 더 좋았는데 이때는 시퍼렇겠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사죠. 20개월 볼 수 있는 거였지만 주식은 하락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할 때 사는 거예요. 더 주고 사더라도 손절할 각오만 하면 돼요. 10개월선 딱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지네스텍도 좀 좋아 보이는데 주봉에서 아직 5선 못했죠.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5선 회복해주고 안착해주면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생각보다 이 5주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5주선이라는 게 이제 일봉에서 거의 21선하고 맞물리는데 역시 21선 돌파하면 매수, 깨면 바로 손절. 굳이 우리가 손절 안 해야 될 종목이라면 월봉에서 좀 낮을 때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데는. 이런 데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높을 때는 반드시 손절하셔야지 피해가 없어요. 손절 개념은 저럴 때 잡으시는 거죠. 이 새로 메타버스 관련 중에 이제 MP가 들어와 있는데 무서운 종목이죠. 2,000원 하던 종목이 이때 고점이 12,000대 6배 가까이 올라갔고 이때 10개선 찍고 이제 5개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추세를 유지하고 들어 나가는데 주봉에서 이때 5선 회복해졌죠. 이때. 근데 지금 위기가 뭐냐면 많이 올라왔는데 변곡점 근처에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두선 종목 지금 팔 때 아닌데. 어쨌거나 이 5개월 선이면 9,300원 여기죠. 요걸 뚫어주고 안착해야 또 날아가는데 이거 깨지면 다시 밑으로 밀릴 수 있고 사실 일봉에서 보면 한두 번 또 급등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바로 매도하는 걸로 다 수익 보고 나와서 매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월봉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 조정받아 여기 있는 것들 이거 사놓고 믿고 참고 기다려서 수익 내는 걸로 이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MP는 약간 높아요. 자, 바이브 컴퍼니도 새로 들어와 있는데 신규 상장주들이 많아서 저도 놓친 종목들이 많아요. 대단하네 이 친구. 뭐 이런 꼬리가 다 있지? 일본에서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침입품 엄청나네. 이렇게 시세를 잘 준 종목들이 다음은 또 잘 줄 수가 있는데
반드시 손절 기준 가져야 돼요. 이런 종목도. 어제 변동폭이 세서 시기화선 기준으로. 자, 주봉에서 보시면 아직 5선 회복 못했죠. 5선 회복 못했다는 얘기는 5주선 맞고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꾸로 5선 돌파 안착해주면 5주선을 기준으로 대응. 요즘 대응 영역이죠. 이렇게 하신 게 제일 좋고 그 자리는 일봉에서 21선이 됩니다. 예전에 이렌텍을 제가 굉장히 좋게 본 적이 있는데 많이 올라갔죠. 지금 이제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사기는 좀 부담이 되고 대승창도 진입뮤직까지 볼게요. 진입뮤직은 매수해 볼만 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 종목 여기서 한참 얘기했다가 큰 고생을 했는데 다손절 치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 사야 될 이시켜서 찍었거든요. 물론 추세는 하향이에요. 그래서 요걸 찍고 돌아나가고 한 게 없는데 이번 달까지 우리나라 주식이 크게 살아난다기보다는 이렇게 20개월선 근처에서 잘 마무리될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뭐 그거 있죠 왜 겨울에 뭐 산타랠리니 뭐 배당랠리니 해가지고 11월부터나 좀 살아날 확률이 높은데 아직 이 에너지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잘 안 돼서 조금 불안한 종목들이 많죠. 그 종목을 살 때 지금은 굉장히 안전하니까 시장이 막 살아나고 달려나갈 때는 월봉에 좀 높은 거 사도 수익을 잘 주는데 시장이 불안할 때는 조금 낮게 종목들 사요. 우리가 왜 메타버스 관련들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냐면 이제 정부의 이런 정책들도 있지만 자, 매경 이코노미의 이제 출처인데 메타버스 2.6조 투자. 근데 사실 메타버스라는 사업 자체군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 산업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메타버스 관련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 멤버님들하고 제가 자주 상의할 종목들이 메타버스 그리고 수소 다 이제 그 미래 가치가 있는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거에 관해서 꾸준히 살펴보고 이런 거에 가서 리딩을 하고 또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이런 길을 가려고 합니다.